안녕하세요. 교육은 마음 채널 운영하고 있는 김목현입니다. 오늘 이야기 주제는 자녀 교육 10계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부모로서 가장 어려운 일이고 또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잘 기르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모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부모의 역할을 잘해야 되는데 이 부모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아이들을 길러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자녀 아이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통해서 배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아이들에게 주는 영향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부모로부터 긍정적 영향을 받아서 자란 아이들은 굉장히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로부터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서 자란 아이들은 굉장히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그런 부모의 경우는 물론 이제 크게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이 부정적인 영향을 부모로부터 받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과정들을 겪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부모로부터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아이들은 이 학교에 오게 등교를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학교 부정 학생으로 되거나 또 학습에 있어서도 어떤 학습 부진화 형태로 이렇게 생활하게 되는 것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인데요. 그 원인을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그런 방법들에서 학교에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데 그게 바로 부모와의 어떤 그런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아이들도 결국에는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있다라는 것인데 그것은 부모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또 학교와 또 담임선생님과 같이 협력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문제가 해결이 많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아이들에게 어떤 부분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보게 하는 그런 눈을 길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길러줘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제 지식이 아니라 지혜인데요. 이런 지혜를 갖는 것은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통찰력이라고 하는데요. 이 대부분의 문제는 이렇게 전체가 아니라 부분을 보기 때문에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소한 의견이 대립되어 있거나 말다툼을 하거나 어떤 오해가 생기는 경우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 간에 굉장히 어려운 점을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보면은 내 입장만 생각을 하지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은 전체적으로 상대방과 내가 생각하는 것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런 눈을 가지게 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아이들이 정말 이렇게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배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상황에서 아이들을 지도를 할 때 모든 문제는 내 입장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고려해야 되고 또 모든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항상 아이들을 지도를 하게 되면 아이들이 그런 기회를 통해서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을 기르게 돼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이들에게 안 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이 떼를 쓰고 고집을 피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도 안 되는 것은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인데요. 제가 본 영상 중에 기억이 나는 것이 있는데 어떤 외국의 부모가 자녀를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트에서 이제 시장을 보는데 아이가 이제 물건을 사달라고 굉장히 떼를 쓰는 상황이었습니다. 굉장히 울고 불고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 부모가
그 아이를 데리고 밖으로 나와서 가만히 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계속해서 울고 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 울고 하는 것을 부모가 혼내거나 뭐 타일르거나 이런 걸 하지도 않고 가만히 놔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그 다음에 이제 아이가 이제 울음이 거의 다 그쳐가니까 아이가 이제 그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하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그 부모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들을 이렇게 고집을 피우고 이렇게 안 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하는 것이 굉장히 교육이다 하면서 그 자기가 왜 그렇게 행동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그런 영상을 제가 본 기억이 나는데, 정말 우리가 그 식당 같은 데서도 보면은 소리를 지르고 뛰어다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굉장히 눈살 찌푸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뭐 예를 들면은 부모가 뭐 혼내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충분히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 상황에서는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해야 될 일은 반드시 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은 이제 아이들이 밖에서 놀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경우에 집에 들어오면은 반드시 이 손을 씻는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이 손 씻는 것이 굉장히 잘 되었는데, 코로나 상황이 아니더라도 이 손을 씻는 것은 굉장히 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이가 자기 건강을 스스로 챙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손 씻기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해서 아이가 반드시 밖에서 들어와서 집으로 들어왔을 때는 반드시 손을 씻는다라는 것들을 습관화시켜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또 이렇게 아이가 예를 들면 공부를 해야 되거나 또 놀아야 되거나 이렇게 선택의 상황에 이렇게 부딪히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떤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선순위가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하게끔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덜 중요한 것을 하도록 하는 것들을 길러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숙제와 노는 것들을 두 개 비교를 했을 때 먼저 숙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놀아야 되겠죠. 그런데 아이는 먼저 놀고 그 다음에 이제 숙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싶어 할 텐데, 결론적으로는 먼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아이가 놀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일을 할 때 우선순위를 정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을 하는 것,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지만은 그걸 참는 그런 것이 바로 자기 통제력인데, 대부분이 성공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자기 통제력을 길러주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할 때 먼저 중요한 것을 먼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길러주는 건데, 예를 들면은 아이들이 먼저 놀려고 한다 이런 것을 떼쓰는 경우에는 아이와 이야기를 해서 공부를 먼저 해라. 그런데 대신에 조금 이제 부모가 양보를 할 수가 있겠죠. 공부를 예를 들면은 뭐 30분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20분만 해라. 뭐 이렇게 한다든가 좀 더 공부의 양을 덜어주고, 그러나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노는 것을 먼저 해서는 안 되고 양이 좀 줄어들었지만 공부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아이가 놀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거. 이렇게 해서 어떤 일에 있어서 순서를 정할 때 우선순위를 정하고 중요한 것들을 먼저 하는 습관을 길러주는 것은 이후에 아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성공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 다음에 절대로 아이에게 욕을 하거나 또 화를 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모가 아이에게, 비록 아이가 잘못을 했지만 아이에게 화를 내거나 또 이렇게 욕을 하게 되면 아이가 결국에는 처음에는 이렇게 그것을 이렇게 견디지만 나중에는 그게 무의식에 저장이 되어서 언젠가는 아이가 부모에게 욕을 하고 또 이렇게 화를 낸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했던 그 양 그대로 또 아이가 부모에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부모가 아이를 지도할 때는 화를 내고 또 욕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부모가 화를 내고 욕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아이는 마음속에 굉장히 그 분노를 감추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언젠가는 폭발이 되고 그렇게 해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기 때문에 부모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화를 내고 또는 욕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오히려 또 부모가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즉각적으로 아이의 잘못에 대해서 반응해서 화를 내거나 또는 욕을 하는 것보다는 여유를 가지고 웃으면서 자녀를
대하는 것, 이런 것들이 오히려 아이를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것이고, 그것도 잘 안 된다 그러면은 아이에게 조금 더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지도하기보다는 조금 더 참고 기다렸다가 아이와 같이 아이에게 지도를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무엇보다도 감정적으로 아이를 대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부모가 감정적으로 아이를 대했을 경우에는 그 순간에는 아이가 움츠러든 것 같지만 결국에는 아이를 더 다치게 하고 또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이를 망치게 하는 지름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부모가 인내심을 가지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또 심호흡을 하면서 또 숫자를 세면서 또 그 자리를 또 피해 가면서 이렇게 해서 화를 누긴 다음에 감정을 조절한 다음에 아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도가 돼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아이들한테 그 사소한 것이라도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 자녀에게 신뢰감을 주는 건데요. 이 신뢰감이 없이는 교육이라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결코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않는다, 어떤 말을 했는데 믿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자녀 교육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이에게 분명하게 어떤 사과를 하고 그 다음에 아이에게 그런 상황들에서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가 설명하지 않고 또 이렇게 사과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이는 생각을 합니다. 약속이라는 것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모와 또 어떤 약속을 했을 때 자녀가 또 지키지 않는 경우가 일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부모가 자녀의 어떤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은 자녀가 부모에 대한 신뢰감을 갖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부모가 어떤 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녀가 긍정적으로 수용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그 클래식 음악을 들려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클래식 음악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뭐 정서적인 안정감이라든가 음악적인 감수성, 창의적인 사고력, 예술적인 민감성, 논리적인 사고력, 집중력, 인내심, 뭐 이건 장점으로 말하면은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아이들이 이 클래식 음악에 대해서 습관화 생활에 되도록 하는 건데, KBS FM 라디오를, 제2FM 라디오를 들어주면은 하루 종일 그 클래식 음악이 나옵니다. 이런 경우에 그 클래식 음악을 하루 종일 틀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집안의 어떤 분위기도 굉장히 더 좋아지고,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그 클래식 음악에 대해서, 이렇게 듣게 됨으로 인해서 아이들에게 무의식적으로 클래식 음악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기억하시는 어떤 분은 어렸을 때 이렇게 그 어머니가 들려주는 클래식 음악으로 인해서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게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만큼 어린 시절에 아이가 어렸을 때 이렇게 들려주는 클래식 음악은 아이가 나중에 이후의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또 이렇게 인생을 즐길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기도 하면서 또 클래식 음악을 접할 수 있는, 그러면서 어떤 여러 가지 자신의 역량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아이로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이에게 매일 잠자기 전에 책을 읽어주라는 것입니다. 외국 책에 베드타임 스토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잠잘 때 읽어주는 그런 이야기 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외국에서는 그 아이가 잠잘 때 동화책을 읽어주는 것이 그런 늘 일상입니다. 이렇게 다른 때보다도 아이들이 잠들기 전에 책을 읽어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좋은 점들은 너무 많이 있죠. 뭐 예를 들면은 부모와 아이들과의 그런 관계에서도 그렇고, 또 기본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도 길러주고, 또 그 언어라는 것이 결국은 영어도 국어 실력이 되어야지만이 더 효과적으로 영어를 잘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고, 또 수학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그 언어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결국에는 또 수학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언어력이라든가 논리적인 사고력이든가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책에서 온다라는 것이고, 결국에 대학도 좋은 대학을 가는 아이들, 이런 경우들의 공통점은 책을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책을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거, 또 그런 습관을 갖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잠들기 전에 책을 읽어준다라는 것이고, 특히 이제 엄마가 읽어주는 경우도 좋지만 아빠가 읽어주게 되면 훨씬 더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아빠가 목소리 자체가 저음이기 때문에 굉장히 더 이렇게 편안한 그런 듣기에 편안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평상시에는 어떤 부모, 아빠와 그런 자녀들과의 어떤 그런 관계가 다소 소홀히 하더라도 이렇게 잠자는 시간에 아이가 아빠가 읽어주는 그런 책을 통해서 서로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주말이 되면은 집에서 매일 영화를 보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이렇게 주말이 되면 매일 영화를 보여주는 것은 좋은 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들게 살아가는데 결국 인생을 즐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은 영화를 통해서 인생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을 길러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영화를 통해서 길러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영어 공부를 할 수도 있고, 또 가장 앞으로 미래사에서 필요한 상상력이라든가 창의력들을 길러줄 수가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영화가 주는 어떤 스토리 전개라든가 그런 과정, 또 이런 것들 통해서 논리적인 사고력도 길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화를 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분위기를 연출한다는 것인데요. 큰 스크린이 없다 하더라도 TV,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서라도 집에서는 볼 수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네이버라든가 이런 데서 다운을 받아가지고 매일 아이가 원하는 그런 영화를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하면 아이가 무엇보다도 굉장히 좋아할 것이고, 그 다음에 사실은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 것보다도 훨씬 더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에서 문화를 누릴 수 있는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가족과 함께 여행을 떠나라는 것인데요. 여행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어떤 즐거운 시간을 갖게 하고 아이들에게 어떤 추억을 주는 건데요. 이런 추억을 줌으로 인해서 아이가 정말 더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여행이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크게 비용이 들지 않는 여러 가지 가까운 또 박물관이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또 서점이라든가 이런 데들 갈 수도 있겠고요. 또 여행을 꼭 해외여행이 아니더라도 국내에 가까운 곳에 이렇게 해서 텐트를 치워서 이렇게 하는 것이라든가, 또 이렇게 민박이라든가 이런 저렴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어떤 그런 추억을 남겨주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나중에 아이들이 이제 중학생이 되고 나중에 커가면서 아이들이 부모와 여행할 수 있는 시간들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비용이 좀 들긴 하지만 어떤 가까운 해외여행들을 갔을 경우에 아이들에게 좋은 경험을 줄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아이들이 너무나 어렸을 경우에는 해외여행을 가서 아이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것들이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예를 들면 초등학교 고학년이라든가 중학교 1학년 정도, 이 정도 됐을 경우에는 아이들이 이제 어떤 해외여행을 가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간다면 이 정도 시기에 아이들과 같이 해외여행을 한번 계획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여행을 갔을 경우에는 부모가 이렇게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은 아이들이 스스로 하면 어떤 것들을 가고 어디에서 머물고 어떤 활동들을 하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계획을 이렇게 세워보도록 하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여행을 가서 여행에서 어떤 그런 것들을 메모나 어떤 기록들을 하게 하고 다녀와 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해보면서 보고서는 꼭 아니다 하더라도 어떤 이후의 기록들을 같이 이렇게 남겨보는, 그래서 어떤 사진첩 이렇게 만들어보는 그런 것들도 굉장히 좋은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자녀 교육의 10계명에 대해서 부모가 자녀를 좀 더 잘 기를 수 있는 좋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것이 정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더 좋은 방법이 있고 또 더 좋은 방법으로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도를 하면은 또 이런 좋은 점들이 있다라는 그런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부모의 역할은 아이에게 있어서 거의 절대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잘 기르는 것이 중요한데, 그럴 때 아이들과 소통을 하면서 아이가 내 행동을 통해서 어떻게 뭘 배우고 자랄지,
또 부모가 정말 자신이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고 자녀 교육에 대해서 생각나는 것들, 좋은 아이디어들을 또 이렇게 댓글로 달아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